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영화 한 편 때문에 한 나라 전체가 궁금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대만 타이페이의 평범한 직장인 천 샤오링은 한국 사극 영화 한 편을 보고 난 뒤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보고 나서도 끝나지 않는 감정. 출근길에 불현듯 올라오는 그 장면. 설명할 수 없는데 가슴이 조여오는 그 느낌. 그리고 그 감정이 한국의 결국, 한국의 역사, 언어, 문화를 처음부터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출 수 없는 궁금증이 된 겁니다. 지금부터 그 변화가 시작된 순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편하게 잡고 영상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 샤오링입니다. 올해 나이는 32살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직도 조금 어색합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혼자 사귀고, 혼자 되새기고, 혼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그날 극장의 공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형광등도 아니고 조명도 아닌 그냥 스크린에서 나오던 그 빛이요. 차갑고 무거운 빛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딱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싫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관심을 가질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직장 동료 중에 한국 드라마 열혈 팬이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편이었습니다. 재밌겠다. 나중에 한번 볼게 하고 넘기는 시기였죠. K-팝이 나오는 나라, 피부 관리 잘하는 나라, 드라마 많은 나라. 저한테 한국은 딱 그 정도였어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타이페이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거리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는 시기가 있는데 딱 그 무렵이었어요. 친구 메이링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고요. 제목은 왕과 사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영화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사극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꽤 화제가 됐다는 것 정도. 메이링은 이미 3번이나 봤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3번씩이나 볼만한 영화라면 뭔가 특별할 텐데 제가 그걸 따라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극장은 타이페이 도심에 있는 곳이었어요. 저녁 6시 반 상영이었는데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관객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20대, 30대 여성들이었는데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수다를 떨거나 웃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공연 보러 온 사람들처럼요. 저는 팝콘을 하나 사들고 메이링 옆에 앉았는데 메이링이 저를 보더니 나중에는 팝콘 못 먹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웃었어요. 조명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평범했어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이고 왕과 광대 이야기라는 게 화면으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저는 자막을 따라가면서 그냥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색감이 아름다웠어요. 한복의 색깔, 궁궐기와의 질감, 배우들의 표정. 영화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건 느껴졌는데 처음 30분 정도는 그냥 잘 만든 사극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반쯤 들어서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어느 장면이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대사가 있었고 음악도 깔려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는 자막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한국어를 모르는데 자막 없이 보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막이 필요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배우의 눈빛이, 손이 떨리는 방식이, 입을 다무는 순간이 그냥 직접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왕을 연기하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가 어떤 장면에서 말없이 앉아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장면이었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처음으로 숨이 조금 막혔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슬프다거나 무섭다거나 딱 떨어지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가 가슴 어딘가를 지그시 눌러오는 느낌. 팝콘을 집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 후로 끝까지 팝콘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주변을 살짝 봤습니다. 다들 그냥 보고 있겠지 싶었는데 제 오른쪽에 앉은 여성이 조용히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극장에 들어올 때 팝콘을 먹으면서 친구랑 웃고 떠들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팝콘 봉투를 내려놓고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왼쪽 뒤에서는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극장 안이 어두웠는데도 그 작은 움직임들이 다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소리 없이 조용하게. 마치 다들 오래 참아온 것처럼.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이게 그냥 영화잖아. 한국 사극이잖아. 나는 왜 이게 이렇게 느껴지지?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감정이 올라오는 건 느껴지는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계속 화면을 봤어요. 숨이 막힌다는 표현이 과장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고 눈 뒤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울고 싶은 건데 왜 울어야 하는지 모르는 그 이상한 상태. 저는 그 상태가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영화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극장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작은 소리들이 들렸어요. 자리 조정하는 소리, 음료수 빨대 소리, 속삭임 같은 것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조용해졌어요. 100명 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극장인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진 거예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다들 같이 무언가에 눌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 앞줄에 앉은 여성이 어느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화 시작 전에 친구랑 웃으면서 팝콘을 먹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팝콘 봉투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고개가 살짝 숙여지더니 어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었던 거예요. 오른쪽 끝에 앉은 중년 여성도 손수건을 꺼내 들었고 메이링도 제 옆에서 조용히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무서웠어요. 다들 왜 이러는 거지? 이게 무슨 영화이길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자신도 이미 눈 뒤가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본격적으로 온 건 그 다음이었어요. 왕이 혼자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는 장면. 대사도 없고 음악도 잔잔했고 그냥 그 사람의 옆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는데 저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섭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슬프다거나 외롭다거나가 아니라 무서운 거요. 저 사람 안에 뭔가가 있는데 그게 화면 밖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그때였습니다. 근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제일 이상한 부분이었습니다. 무섭다고 느끼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그 상태. 도망치고 싶은데 발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시선을 돌리고 싶은데 화면에서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영화 보는 게 아니야. 이건 뭔가 다른 거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는데 그러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못 뗐어요. 그러다가 결국 터졌습니다. 왕이 광대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도 자세히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조여오기 때문입니다. 왕이 어떤 말을 합니다. 짧은 대사였어요. 자막으로 읽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대사의 내용보다 목소리가 먼저 저한테 왔어요. 한국어를 모르는데 그 목소리의 떨림이 먼저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왜 우는지 몰랐으니까요. 슬픔인지, 무언가가 건드려진 건지, 아니면 그냥 쌓이던 게 한꺼번에 터진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고
저는 소리 없이 손등으로 닦으면서 계속 화면을 봤어요. 극장 안이 그 순간 정말 이상했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사람들이 사방에 있었어요.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거나 흐느끼거나 하지 않았는데 그 조용한 울음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들 참고 있는 거잖아요. 극장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눈을 감지도 않고 그냥 화면을 보면서 조용히 울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그때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아무리 잘 만든 영화라도 이렇게까지 사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 나는 한국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저 배우가 누군지도 몰랐고 저 이야기가 실화도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조여오는 거지? 왜 저 사람이 화면 속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지? 왜 저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처럼 느껴지는 거지? 영화와 현실 사이 어딘가에 제가 끼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곳에서 화면을 보면서도 화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이상한 상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경계가 흐려졌다는 표현 말고는 달리 말할 방법이 없어요. 엔딩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제 자신이 무서워졌어요. 영화가 끝나면 이게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극장 불이 켜지고 현실로 돌아오면 이 이상한 감정도 사라지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는데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한국어로 된 이름들이 위로 흘러가는 걸 그냥 멍하니 따라갔습니다. 읽을 수도 없는 글자들인데 눈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메이링이 제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가자고. 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발이 조금 무거웠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메이링이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메이링 눈가가 조금 빨개져 있었죠. 저도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는데 그게 위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이길래? 지하철을 타고 오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메이링도 저도 그냥 창밖을 봤어요. 평소 같으면 영화 얘기를 했을 텐데 그날은 뭔가 말로 꺼내는 게 어려웠습니다. 꺼내는 순간 무언가 깨질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냥 각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씻고 나면 좀 나아지겠지 싶었어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올라왔어요. 왕의 옆얼굴, 떨리던 목소리, 조용히 울던 광대의 눈빛. 제가 원한 것도 아닌데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뒤척였습니다. 자세를 바꿔도 소용없었어요.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아눕다가 결국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뭔가를 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장면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손가락이 영화 이름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식하기도 전에요. 벗어나고 싶은데 왜 찾고 있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검색 결과에 후기들이 쭉 올라왔습니다. 제목만 보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어요. 첫 번째 후기를 눌렀습니다. 첫 줄이 이랬어요.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도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또 내려앉았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근데 그게 위안이 되기보다는 이 사람도 이렇게 됐구나 싶어서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그 장면이었습니다. 왕의 옆얼굴이요. 자고 일어났는데 꿈을 꾼 것도 아니고 그냥 눈을 뜨자마자 그 장면이 먼저 와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영화를 보고 나서 다음 날까지 그 장면이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보면서 왜 그런지 생각해봤는데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출근하면서도 지하철 안에서 자꾸 그 장면이 올라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도 사람들 사이에 서 있다가도 불현듯 그 목소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떨리던 그 목소리. 한국어인데 뜻을 모르는데 그 떨림만큼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내가 이 영화한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도 어디서 끊어낼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 결국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영화 이름을 검색했어요. 왕과 사는 남자. 대만어로 된 후기들이 쭉 올라왔습니다. 제목만 보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어요. 첫 번째 후기를 눌렀습니다. 후기를 쓴 사람은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었어요. 첫 줄부터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도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첫 줄을 읽으면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근데 그 생각이 위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소름 돋는 느낌이 먼저 왔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됐구나.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후기를 계속 읽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면 내릴수록 비슷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울었다, 숨이 막혔다, 설명이 안 된다. 다시 보러 갔다. 2번 봤는데 2번 다 울었다. 내용은 조금씩 달랐는데 감정의 결은 다 같았어요. 다들 저처럼 뭔가 건드려진 상태인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여운이 가시질 않으니까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퇴근 후에 집에 와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관객 반응 영상이 올라온 게 있었어요. 누군가 극장 앞에서 인터뷰를 한 것들이었는데 저는 그걸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한 여성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국 영화라서 봤는데 중간부터 멈출 수가 없었다고. 그 사람 눈가가 아직 빨개져 있었습니다. 다른 커플은 2사람 다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남자 쪽이 웃으면서 어색하게 고개를 저었는데 그 웃음 뒤에 뭔가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감추려고 웃는 사람 특유의 그 어색함이요.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저랑 같은 상태라면 이건 단순히 이 영화가 슬픈 게 아닌 거잖아. 슬픈 영화는 많잖아요. 대만 영화도 있고, 일본 영화도 있고, 할리우드 영화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영화들을 보면서 이런 감각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보고 나서 며칠이 지나도 장면이 떠오르거나 출근길에 목소리가 생각나거나 그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화는 뭔가 다른 구조로 만들어진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좀 더 찾아보게 됐습니다. 대만 반응만이 아니었어요. 일본 쪽 반응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잘 모르지만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읽었어요. 일본 관객들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안 된다. 이 영화는 다르다. 보고 나서 한동안 멍했다. 그런 후기들이었어요. 인도네시아 쪽 반응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한 후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드라마도 영화도 웬만하면 안 우는데 이 영화에서 3번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딱 이 2문장이었는데 저는 그 2문장이 너무 와닿았어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조회수 숫자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반응 영상 중 하나가 이미 수십만을 넘어 있었어요.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댓글란을 열어봤더니 대만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 다른 언어인데 번역기로 돌려보면 다들 하는 말이 비슷했어요. 나도 그랬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왜 이 영화는 이런 거지?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감정을 외부에서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혼자만의 이상한 반응이 아니었고 대만만의 반응이 아니었고 이게 어딘가로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상하면서도 무언가 거대한 것의 가장자리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즈음 대만 언론에서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극 영화가 대만 관객의 감정을 흔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혼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기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감각이 아니었던 거고 이미 어떤 흐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사 댓글란을 봤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주로 달았는데 한국 콘텐츠가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다는 말, 그냥 재밌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층위가 있는 것 같다는 말,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졌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댓글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같은 질문이 생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이런 걸 만드는 걸까? 직장 동료 중에 한국 드라마를 오래 봐온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냥 유행이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다른 데랑 달리 사람 안쪽을 건드려. 뭔가 안쪽에 손을 뻗어서 건드리는 느낌이야. 그때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이 다시 떠오른 거예요. 이 친구가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구나. 나는 몰랐는데. 그 생각이 드는데 뭔가 묘했습니다. 내가 뒤처진 것도 아니고 늦게 안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뒤늦게 따라온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그 감각이 불편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즈음 영화 관련 숫자들이 기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내 누적 관객 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숫자보다 댓글을 더 오래 봤습니다. 한 댓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영화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지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다. 짧은 말이었는데 왜인지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몰랐어요. 영화 하나가 이렇게 오래 남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이상한 게 저 혼자만이 아니라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다른 무언가로 바뀌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건 처음에는 아주 작은 데서 보였습니다. 직장 동료가 점심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혼자 웃고 있었어요. 뭐 보냐고 했더니 왕과 사는 남자 배우 인터뷰라고 했습니다. 그 동료는 한국 드라마를 원래 좋아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저처럼 그냥 그러려니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영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했어요. 어쨌든 그 영화 이야기가 주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메이링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올린 후기 게시글에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놀랐다고요. 메이링은 영화 보고 나서 개인 SNS에 짧게 소감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공유가 수백 번 됐다고 했습니다. 댓글에는 나도 봤다. 나도 그랬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느껴지지? 라는 말들이 가득했다고요. 메이링이 저한테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이거 이상한 거 맞지? 나만 이런 게 아닌 거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는데 웃음 뒤에 뭔가 이상한 감각이 남았습니다. 나도 똑같이 그 질문을 했었으니까요. 저도 결국 짧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길게 쓴 게 아니었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며칠째 가슴에서 안 지워진다. 이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딱 그 두 문장이었어요. 올리고 나서 금방 잊어버렸는데 다음날 확인해보니 반응이 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나도 그랬다. 이거 한국 영화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2번 봤는데 2번 다 울었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진지한 질문 하나를 하게 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이런 걸 만드는 걸까? 그전까지 저한테 한국은 K-팝이 나오는 나라, 드라마 많은 나라 정도였어요. 피부 관리 잘한다. 음식이 맵다. 그 정도의 인상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하나를 보고 나서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영화 관련 자료부터였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배경을 가진 영화인지부터 찾았어요. 읽다 보니 조선시대 역사 이야기로 이어졌고, 그게 또 한국 전통 연희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따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 한국 역사 전반을 읽고 있었어요.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한 걸 따라갔더니 거기까지 와 있었던 거예요. 한국이 걸어온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고 복잡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점령도 있었고 그 안에서 문화를 지켜온 시간도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뭔가 묵직한 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가 그냥 드라마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구나. 이 사람들이 그냥 노래 잘하고 피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뭔가 긴 시간을 버텨온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도 찾아봤습니다. 한국어가 어떤 언어인지,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한글이 왕이 직접 만든 문자라는 걸 읽었을 때 잠깐 멈췄어요. 백성들이 그를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안타까워서 만들었다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대목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영화 속 왕이 떠올랐거든요. 화면 안에서 혼자 무언가를 감당하던 그 사람이요. 실제 역사랑 영화랑 다른 이야기인데 어딘가 같은 결이 느껴졌습니다. 음악도 찾아봤어요. 영화 안에서 들렸던 소리들이 궁금해졌거든요. 판소리라는 게 뭔지, 그 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찾아서 들어봤는데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근데 계속 듣다 보니 그 소리 안에 뭔가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슬픔인지 힘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감각이요. 저는 그 음악을 한참 들었습니다. 날이 바뀌어도 멈춰지질 않았어요. 며칠 동안 퇴근하면 바로 찾아봤습니다. 한국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명절 문화가 어떤지, 전통 의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공부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궁금했습니다. 영화 하나가 만들어 놓은 궁금증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찾아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구나. K-팝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드라마 챙겨보는 동료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그냥 유행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오래된 무언가가 있고 그 위에 쌓인 시간이 있고 그게 콘텐츠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그렇게 느껴졌던 거잖아요. 그냥 잘 만든 게 아니라 긴 시간이 담긴 거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울 이유가 없는데 눈 뒤가 뜨거워지는 그 느낌이요. 극장에서 왜 울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그 밤에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냥 영화가 슬펐던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오랜 무언가가 건드려졌던 거 아닐까? 언어도 모르고 역사도 몰랐는데 그게 먼저 와 닿았던 거 아닐까? 메이링한테 연락이 또 왔어요. 나 한국어 배워볼까 생각 중이라고.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웃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언어를 알면 그 영화를 자막 없이 볼 수 있잖아요. 그 목소리의 떨림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너무 하고 싶어진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타이페이의 밤이었어요. 늘 보던 거리인데 그날따라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뭐가 달라진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내가 달라진 것 같다는 건 느껴졌어요. 영화 한 편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언어도 국경도 오랜 무관심도 전부 넘는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